시험 보기 직전에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훑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기능사 25년도 거 유튜브 프리쌤 책이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 해마다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데 안에 내용들은, 그리고 이론 부분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25년도 책이 아니라 24년도 책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그냥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제가 이론이나 실기 같은 거 풀어드렸던 영상들도 같이, 이 페이지 수가 한두 장 차이 날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아직 구매 안 하셨습니다 하는 분들은 25년도 개정판을 이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기능사에서는 우리 실기시험의 유의사항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요거 204페이지 보시면 유의사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는 시험 실기장에 딱 도착하면 이제 그 교실에 선생님 두 분이 계실 거예요. 감독관이거나 채점자이거나 어쨌든 그분들이 유의사항과 관련돼서 기본사항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해드리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분증을 잊지 말자. 신분증을 두고 가서 결국 꽃 사들고 막 열심히 연습한 거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막 이고지고 갔는데 신분증 없어서 시험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방에다가, 도구함에다가 꼭 신분증, 자꾸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갑을 통째로 넣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자체를 그냥 거기다 붙여 놓으시고, 넣어 놓으시고, 지갑을 따로 보관하시거나 막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수험표는 안 뽑아 가셔도 돼요. 꼭 신분증은 가져가야 된다. 부정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재료를 더 가져간다거나,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왔다거나, 재료 목록표를 보고 우리가 다시 얘기할 건데, 미리 만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재단에 가도 안 되고요. 표시에 가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이제 시험 진행표를 보면요. 일단 시험 입시를 해요. 시험장에 입시를 해요. 입시를 한 다음에 이제 신분 확인을 다 하고, 맨날 선생님들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교실 어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장마다 다른데, 어떤 교실은 감독관이 쭉 들어오셔서 이렇게 OT를 해주시고 나서 번호표를 다시 뽑아가지고 자리를 재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앉아있는, 그냥 우리가 먼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저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순서대로 그냥 번호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시고 그 자리를 그냥 시험 위치로 그냥 정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마다 감독관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너무 떨려서 맨 앞자리는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조금 일찍 가셔서 중간 자리 이후나 벽 쪽 자리에 내가 좀 도구나 이런 것들 재료를 놓기 좀 좋은 자리를 선점해 주시는 것도 좋죠. 자리가 안 바뀌면 더 좋고, 바뀌더라도 물건을 움직이기 쉽게끔 그런 자리를 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고 수험자 확인하고 나서 감독관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때 1, 2, 3과제를 다 컨디셔닝 하라고 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져온 시험 재료를 다 한 번씩 훑어보세요. 개수를 정확하게 세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를 가지고 거베라의 화폭을 아예 8cm 이상인가? 라고 다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시험장에서는 캡 거베라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을 다 미니 거베라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미니 거베라는 작은 거베라인데, 미니 거베라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화폭이 8cm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래서 파스타 거베라도 괜찮고, 그리고 스파이더도 괜찮습니다. 거베라면 돼요. 거베라 종류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거베라도 상관없다. 선생님, 근데 저는 8cm 이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캡 거베라를 사용하셔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재료 손질할 때요. 특히 3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양 꽃꽂이 할 때, 한국형 꽃꽂이를 할 때는 자연줄기를 모두 다 훑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1, 2과제의 루스커스나 아니면 장미의 가지를 제거한다거나 그런 잎사귀 소재를 손으로 떼는 그런 컨디셔닝을 하고, 3과제는 가시의 정도만 조금 바닥을 좀 이렇게 아랫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3과제의 장미나 소국의 윗부분은 자연줄기와 그리고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정말
하나의 나무와 잎사귀, 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모든 줄기에 잎사귀를 다 떼버리면은 그거야말로 한국형 꽃꽂이는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가제는 되도록이면 너무 과하게 컨디셔닝하면서 잎사귀를 다 제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1, 2과제에서는 1과제에서는 당연히 루스커스가 위에 한 뼘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루스커스를 다 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과제와 2과제에서 2과제는 루스커스를 컨디셔닝 안 해도 되죠. 길게 쓰실 거니까. 네, 그래서 1과제 하고요. 다시 제출하고 잠깐 쉬고 2과제 하고요. 잠깐 쉬고 3과제 하고요. 이런 식으로 1, 2, 3과제를 하고 나면요. 1과제 50분, 2과제, 3과제 30분씩이니까 1시간 50분이죠. 1시간 50분. 근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2시간 10분이 되겠네요. 근데 앞뒤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3시간이 그냥 휘몰아치듯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1과제에서 핸드타이드 할 때 뭔가 갈피를 못 잡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럴 경우에 2과제, 3과제에서 똑같이 실수를 연달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1과제 때부터 그냥 뭐 다른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생각 할 필요 없고 무조건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손이 움직이게끔 집중하시면 돼요. 네. 재료를 한번 공통 재료 있죠? 한번 그걸 한번 훑어볼 거예요. 네, 공통 지참 재료 및 도구입니다. 예전이랑 바뀐 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플라스틱 물통이 3개가 되었어요. 근데 책이 아직 2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시 제거기, 뭐 필기구, 플라스틱 물통, FD 나이프. FD 나이프는 뭐예요? 플로럴 디자인 나이프라서 짧은 칼 있죠? 그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꽃 장식용 짧은 칼을 FD 나이프라고 하는 거고, 플로럴 폼용 나이프는 긴 거, 플로럴 폼을 자르는 그런 칼입니다. 수금가위, 전전가위, 절화용가위, 이거는 무난하게 꽃 가위, 절화를 자르는 가위, 그리고 리본을 자르는 가위, 아주 두꺼운 절지를 자르는 전지 가위,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요. 제가 뭐 도구가 좋아야 뭐 작품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기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손에도 좋고 무리함이 없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칼날이나 가위날이 좋아야 절화의 그 절단 상태가 좋고 물올림하기가 좋고 좋은 작품으로 결국 연결이 되니까, 작품 이 시험 한번 보면은 끝나니까 그냥 가자 하고서 너무 손에 힘들거나 잘라지는 절삭력이 별로인 그런 도구를 가져가셔서 분명히 점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사선 처리했는데 줄기가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잘리지 않았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것도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도구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내 손에 익혀서 가져가는 거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제가 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철사 휩용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방울 리퍼, 롱로즈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각 1개씩이라고 했습니다. 리퍼, 롱로즈, 플라이어, 펜치. 근데 1개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플라이어까지는 제가 벤치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자르거나 꼬거나 하는 정도만 선생님들이 하셔도 충분히 리퍼하고 롱로우즈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꽃가위로 다 자르거나 방울 리퍼 안 돌리고 손으로 돌려버리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거 못 쓰겠어요. 손에 안 맞아요. 그냥 손으로 돌리면 안 돼요.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도구와 그것을 소재를 다루는 그런 능력도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한 재료들, 도구들도 한 번씩은 꼭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손으로 해서 빠르긴 한데 이렇게 제대로 딱 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좀 약간 굳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 1과제는요, 핸드타이드, 구조물 핸드타이드와 뭐가 있죠? 코사주가 있죠. 네, 코사주를 굳이 선생님 요즘에 누가 이런 코사주를 만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만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만들어내자. 필요하니까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거에 뭐 점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1과제에서는 구조물 핸드타이드는 막 이만하고, 코사주는 요만한데 점수가 똑같다 해서 뭐야, 조그만 거에서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1, 2, 3과제를 각각 20점씩 얻어서 60점 이상 된다라고만 해도 1과제의 핸드타이드에 비례하는 점수로 코사주가 점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코사주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코사주를 연습시키거든요. 손에 이거 있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정교해야 되고 단단하고 그냥 똑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정도로. 그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래도 선생님들이 크니까 구조물 핸드타이드 하는 거 자체를 더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타이드 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원형 그리고 원추형 두 가지밖에 안 하죠. 여기에서 채점 포인트를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216페이지 보니까 바인딩 포인트 잘 묶여 있네요. 제가 227페이지에 원형에 우물정자를 만들어서 핸드타이드 손잡이 없이 거는 가발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30cm 이상이 되어도 손잡이 없이도 막 만들었었어요. 수평형도 만들고 원형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손잡이 없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은 228페이지에 아래를 십자로 만들어서 손잡이를 걸을 수 있는 거를 지지대를 묶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요즘엔 대부분 이걸로 쓰시죠. 그렇죠? 아래가 원형이 두 개이든 하나이든 어쨌든 십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대는 거예요. 손잡이를 걸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정중앙에 와야 되니까 우물정자가 아니라 그 십자를 거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우리가 작은 원형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큰 원형에다가 핸드타이드 할 때 선생님들이 바인딩 포인트를 꽉 잡으면 묶어버리면 꽃들이 다 위로 팍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원형 하나를 더 덧대요. 근데 원형 구조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요거 조건이 있어요. 요거 조건이 뭐예요? 지름이 35cm 이상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전체 지름이 35cm가 되면 되는데 크게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조물을 줄인 다음에 꽃을 막 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통일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구조물을 35cm로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차라리 걸어라. 잘 잡아서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꾸밈선은 자유롭게 디자인하셔도 돼요.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반구형 형태로 원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봉긋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납작하게 바둑알을 눕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안 돼요. 꽃이 올라오더라도 구조물을 낮게 있어도 꽃이 올라오더라도 동그랗게 만들어져야 된다. 위에 부분이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니퍼 돌리는 거나 아니면은 롱로우즈를 선생님 손에 잘 안 익어요. 근데 저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무조건 도구와 그런, 도구를 다루는 연습, 시간을 투자해서 내 손에 있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웬만하면 손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기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정석으로 배워서 그 도구도 제대로 쓸 줄 알고 시간도 단축하는 손도 빨라질 수 있는 게 이 시험을 볼 때 저는 좀 그 과정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으로 돌리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점수가 깎이고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플러스 되지는 않을 테니까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점수가 어떻게 깎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철사 뭐 관련된 이런 도구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자고요. 점수는 안 깎이잖아요, 대신. 그러고 나서요, 우리 곱슬버들로 원추형 만드는 거 22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방구형과 원추형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은 소용없어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내가 잘 만드는 거 나왔으면 좋겠죠. 그쵸? 그런데 대부분 원추형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우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위로 길쭉해져야 되는데 아래 균형을 잡아서 세운다는 걸 좀 어려워하죠. 이렇게 쓰러질까 봐. 물론 방구형도 원형도 세우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원추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빨리 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체하고 곱슬버들로 구조물을 만드는데 대부분 말체를 사용하시죠. 구조물은 자연줄기에 이렇게 구부러진 선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모양을 내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체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계절에 따라서 연두색이라든지 적색 뭐 편하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추면 원추 모양이 제대로 나오게. 그래서 원추형일 때는 어때요? 전제 조건이 뭐죠? 총 길이가 60cm가 이상이 되게 해야 돼요. 총 길이가. 그러니까 세워놨을 때 60cm가 넘으면 되니까 차라리 저는 그러면은 구조물을 높이를 60으로 해버리면 밑에 빠지는 줄기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60이 넘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밑판이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밑변이 1이라면 높이가 3이나 혹은 높이가 4 정도의 비율이 맞는데 화기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자연줄기가 세워졌을 때 비율이 1대 4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밑에 자연줄기까지 포함해서 60cm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구조물을. 그래서 처음부터 높이를 그냥 60cm 로 잘라서 그냥 바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1과제에서는요, 구조물 핸드타이드는 무조건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반구형은 35cm 이상 지름이 되게 하라. 그리고 원추형은 전체 길이가 60cm가 이상이 되게 하라. 이런 조건을 꼭 지켜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과제에서 우리가 코사주 만들어야 되죠. 코사주는 하기 싫어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점수가 좋아야지 합격이 된다 안 된다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당락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과제, 3과제 하는 거 선생님들 웬만한 거 다 잘 만들죠. 그러면 1과제에서 코사주나 핸드타이드에서 완성도 정도가 좀 점수를 크게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코사주 요즘에 이렇게 만드는 거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죠? 코사주에서는 와이어링 테크닉을 잘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안 보이게만 잘 감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안 보이게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플로럴 테이프로 덮을 거니까. 근데 꽃 그 줄기의 두께에 맞게 그리고 속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지 이렇게 장미나 카네이션처럼 꽃잎 바로 밑에 목 부분이 두꺼우면 뭐 뚫어야 되는 건지 묶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와이어의 두께까지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와이어는 18번부터 26번까지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얇은 24, 26 두 개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또 써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막 다 26번으로 얇은 걸로 하는 거, 다 두꺼운 거 24번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다 풀어보시거든요. 빼보고 흔들어보고. 근데 저도 수년을 가르쳐 보니 코사주로 잡기만 해도 알겠어요. 아, 테이프를 좀 헐렁하게 붙였네? 와이어 너무 얇은 것만 쓰셨네? 이런 걸 바로 단박에 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 있는 우리 감독관 분들은 채점자 분들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막 몇십 년간 그걸 보신 분들일 테니까. 예전에는 이거 지금 산업기사에는 와이어링 부캐에 다 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코사주에 그 기법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코사주의 기법은 우리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와이어링 기법을 써야 되는지 피어싱 할 거냐, 트위스팅 할 거냐, 아니면 헤어핀 할 거냐, 인서션 할 거냐, 뭐 소잉 할 거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소재에 맞는 테크닉을 와이어링 테크닉을 선택하는 것이 점수다. 저 그냥 다 이렇게 할래요. 다 이렇게. 다 트위스팅 할래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이상의 점수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1과제에서는 그래서 24번, 26번 와이어 가져가셔야 되고요. 리본 잘라서 가져가셔야 돼요. 100cm 정도. 그 플로럴 테이프 가져가셔야 돼요. TP는 모든 고정 재료는 시험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타이의 고정 재료는 뭐예요? 막끈을 주시는 거고, 코사주의 고정 재료는 티핀이니까 티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시는 걸로 하지, 막, 혹시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고 가,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간혹 막 주셨는데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빨리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왔던 걸 꺼내서 하세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괜하게 막 손 들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막 뭔가 컴플레인 하는 것 같고 막 뭐 대답을 유도하는 뭐 질문을 하는 거는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자꾸 감독관이 내 옆에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해왔던 것처럼 뭐 필요해. 탁탁탁탁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거. 그게 조금 멘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딱 알맞게 하세요. 꽃 얼굴이 1이면 줄기가 1 정도로 균형감 있게 딱 만드시면 좋아요. 그 대신 위에 너무 두꺼운데 줄기가
밑에 인공줄기가 짧다 그러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너무 무겁고 코사지를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길이를 조금 조절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탁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코사주 영상 한번 다시 보러 가세요.